안녕하세요. CNA 논술 강사 김진아입니다. 벌써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9월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여름방학 동안 잠시 주춤했던 독서 의지도 다시 불태워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의 9월 프로그램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입니다. 9월은 바른 마음을 키워보는 책들을 읽습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착한 달걀입니다. 우리는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이들은 착한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착한 달걀은 착한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이 착한 달걀의 마음과 행동을 따라가 보면서 착한 행동이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2주차 도서는 거짓말이 뿡뿡 고무장갑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덕입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깨닫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할 줄 아는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3주차 도서는 암탉과 빨간 장갑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는 진정한 꿈의 의미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이제 막 학교 생활을 통해서 공동체에 대해 몸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4주차 도서는 짧은 귀 토끼입니다. 토끼 동동이는 남들과 다른 귀 때문에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단점을 극복하고 재능을 발전시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나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2주차 선정도서인 거짓말이 뿡뿡 고무장갑입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했던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혹은 지기 싫어서. 이유는 다양하죠. 이야기 속 주인공인 고무장갑은 장갑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비닐 장갑, 레이스 장갑 등 다양한 장갑 친구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무 심는 날, 식목일입니다. 식목일을 맞아 담임 선생님께서는 씨앗을 심자고 제안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이름표를 붙인 화분을 창가에 놓아두는데요. 하지만 이상하게 고무장갑의 씨앗만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이리저리 노력해봐도 싹이 나지 않자 어느 날 고무장갑은 나쁜 마음을 먹습니다. 바로 때밀이 장갑의 화분과 바꿔치기를 하는 건데요. 장갑 친구들은 드디어 고무장갑에 싹이 났다며 함께 좋아해줬습니다. 하지만 고무장갑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그 와중에 친구들이 고무장갑의 화분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무장갑은 딱 잡아떼는데요. 조그맣던 거짓말은 어느새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거짓말이 늘어날 때마다 고무장갑의 몸도 함께 부풀어 오르는데요. 과연 고무장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은 내가 했던 거짓말이 무엇인지 떠올리게 될 겁니다. 또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이 책을 읽고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 프로그램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아이들은 상상력을 마음껏 키워봅니다. 아이들은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어디서부터 펼쳐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한 달간
특별한 글쓰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추추와 무엇이든 흉내 스피커입니다. 추추는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가족들을 흉내 스피커를 이용해 골탕 먹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속사정을 알고는 이내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죠. 이를 통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책 쓰는 강아지 콩이입니다. 콩이는 유기견 보호소의 강아지입니다. 저마다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이 있는 소중한 존재구나를 배웁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버려 스티커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칭찬을 들을 때도 꾸중을 들을 때도 있죠. 주인공인 웅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붙이면 모든 걸 없애주는 버려 스티커를 붙여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후회하게 되죠. 엄마와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만능제주꾼 소리의 음치 탈출기입니다. 소리는 자신이 음치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지만 이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누구나 잘하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못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겠네요. 제가 추천드릴 책은 버려 스티커입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왜 내 맘을 몰라줄까?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생각이죠. 이야기 속 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해라, 공부해라. 오늘도 잔소리인 엄마한테 웅이는 도서관에서 숙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축구를 할 셈입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잔머리가 통할 리가 없죠. 웅이는 삐죽 나온 입으로 집으로 향하는데 가기가 영 싫습니다. 집으로 가면 잔소리 폭탄을 맞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늦게 가려고 일명 도깨비산을 삥 둘러 갑니다. 거기서 만난 도깨비들, 버려진 쓰레기를 버려 스티커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들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 스티커가 떨어졌는데요. 웅이는 이 요술 같은 스티커를 챙겨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웅이가 학습지에 스티커를 붙여보니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통할만한 학습지를 쏙 빨아들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죠. 그 다음은 엄마가 갈아준 야채 주스, 지긋지긋한 일기장. 마구 사용하다 보니 어느새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잔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웅이는 어쩌면 잔소리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조심 다가가 엄마의 입에 스티커를 붙인 순간 엄마의 가슴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그 연기가 스티커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웅이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잔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늦잠을 자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고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맛있는 음식도 엄마 혼자 먹고 나를 챙겨주지 않는 엄마의 모습에 이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웅이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까요? 웅이가 잔소리라고 여겼던 건 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른이 된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듬뿍 느끼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책은 인물의 마음 변화가 잘 드러납니다. 엄마와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4컷 만화로 표현해보면서 구성력과 상상력 그리고 표현력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3학년 프로그램입니다. 3학년은 9월 한 달 동안 책을 통해 세상을 만나봅니다.
시사와 교양을 주제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태도를 갖춰 봅니다. 1주차 선정도서는 똥 싸기 힘든 날입니다. 이 책은 3, 4학년 도덕 교과 과정과 연계되어 있는데요. 다소 우스꽝스러운 제목과는 다르게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서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건 배우지만 아이들은 왜?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애란 누구나 가질 수 있죠.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어려운 장애인과 그의 가족이 겪는 시련들을 간접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2주차 선정도서는 로얄아파트 택배 도난 사건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할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로얄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로얄아파트는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경비실에서 택배를 맡아주는데요. 어느 날 택배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할아버지는 이른바 갑질을 당하게 됩니다. 각종 갑질 사건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들려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3주차 선정도서는 날마다 10,000원이 생긴다면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정해진 용돈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 안에서 사고 싶은 것과 꼭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분해내며 경제관념을 키워가죠.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은 돈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주차 선정도서는 남북탐구생활 1권 학교와 일상입니다. 마찬가지로 3, 4학년 교과와 연계된 책인데요.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죠. 아이들은 왜 분단됐는지, 다른 나라인데 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 책을 통해 남북한의 차이를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현재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바로 날마다 10,000원이 생긴다면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용돈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저마다 금액과 방식은 다르겠지만 경제관념이란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관념임은 분명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태용입니다. 아빠는 실업 상태고 엄마 혼자 계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그런 태용이는 윤서라는 친구를 좋아합니다. 그런 윤서에게 생일 선물도 사주고 싶은데 가정 형편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용이는 용돈이 부족한 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골목길에서 신비한 족자를 팔고 있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족자는 족자 속 아이를 향해 아이야 돈을 다오 라고 외치면 10,000원을 건네주는 행운의 족자였죠. 단, 2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10,000원은 하루 만에 다 써야 했고 10,000원 이상을 요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태용이는 하루하루 돈 쓰는 재미에 빠집니다. 날마다 생기는 10,000원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윤서에게 선물도 사주고 그러다 친구인 승범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실은 태용이의 엄마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태용이는 돈이 어디서 난 건지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엄마 앞에서 족자의 존재를 보여주는데 이게 웬걸? 족자 속 아이는 없어졌죠. 엄마는 믿지 않았지만 아빠는 달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족자라며 옛 이야기인 전우치전과 비슷한 것 같다며 토닥여 주셨죠. 태용이는 기분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3개월 동안 용돈을 받지 않겠다며 대신 뭐든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후 태용이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누구나 돈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동과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쓰는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일까? 책을 읽기 전과 후 이 질문을 아이에게 던져보면서 돈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함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진짜 10,000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서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용돈 기입장을 작성해 본다면 스스로 돈을 관리하며 자아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책을 읽고 느낀 점과 앞으로의 다짐이 담긴 독후감 작성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9월 초등 1, 2, 3학년 선정도서 리뷰였습니다. 여름의 막바지, 가을의 초입과 닿아 있는 9월, 재미있는 독서 활동 하시면서 알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NA 논술 강사 김진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